이분은 대학병원에서는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 해서 아예 한방치료 생각도 안 하셨는데 실제로 복통과 장폐색으로 의과 치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한약이 도움되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너무 알았고 또 장폐색도 풀렸고 복통도 해결되고 식사도 너무 잘하게 되니까. 안녕하세요. 장성환의 암이야기 장성환입니다. 오늘은 담도암 4기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 분이 한약 치료를 통해서 극심한 복통과 장폐색에서 호전을 보이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환우분은 60대 남성이셨는데 담도암 4기로 췌장과 복막과 폐로 전이되셨던 분이에요. 담도암 4기의 기본적인 항암인 제미스탑이라는 항암과 시스플라틴 항암을 진행 중이셨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입원 당시에 제가 아침에 회진지에 살펴보니까 식은땀이 날 정도로 명치가 너무너무 심하게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심한 소화불량이 있으셔서 답답하고 트림과 가스, 속쓰림을 많이 호소하셨고요. 특히 변비로 일주일 넘게 대변을 못 보고 계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거의 하지 못하셔서 식사를 하면은 소화불량이 있고 너무 명치가 아파서 식사를 못하니까 기운도 너무 없으셨겠죠. 그런 상태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 도움되는 한약이 있으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권해드려 봤더니 절대 한약은 안 먹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다니던 대학병원에서 절대 한약은 금지한다라고 그렇게 철저하게 얘기를 들으셔서 자신은 절대 한약을 드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제가 지금 복통과 이 소화불량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약이 있으니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겠어요? 라고 다시 한번 권해드렸더니 그제서야 본인 너무 괴로우셨던지 한약을 드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변비가 너무 극심해가지고 복통이 오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환우분에게 이분이 어떠한 체질인지 쭉 제가 체질을 체크를 해보니까 이분은 아주 열이 많은 그런 체질이에요. 평상시에는 소화가 좋으셨고 암이 걸리기 전, 항암을 하기 전에는 소화불량이라는 걸 평생 달고 계시지 않으셨던 분인데 항암을 하고 나서 소화불량도 생겼고 특히 최근에는 너무 복통도 심하고 소화가 너무 안 되셨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급하게 엑스레이를 촬영한 것을 봤더니 이분이 장이 막힌 장폐색 소견이 보이셨어요. 여러분 이제 암환의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증상 중에 하나가 장폐색이라고 하는 증상인데요. 보통 장폐색은 장이 잘 움직이지 못하도록 뭔가 막게 되거나 또는 마비가 됐을 때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즉 하수구가 이렇게 막혀서 너무 배가 아프고 구토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분이 그런 증상을 전형적으로 보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분이 되게 열이 많은 체질이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변비가 심하면서 장폐색이 왔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폐색이 오면 이렇게 변비도 오고 구토도 하고 소화불량이 흔하게 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방에서 도움이 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대시호탕이라고 하는 한방에서 장폐색을 완화하고 이런 열이 많은 체질의 환자에게 도움되는 그런 약인데요. 이 대시호탕이라는 약을 이분한테 드리고 또 너무 배가 심하게 아파서 소족정원잔이라고 하는 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복통이 아주 극심하고 소화기에 기질에 문제가 있을 때 복통이 심하고 그러면서 소화불량이 있을 때 쓰는 한약입니다. 그래서 이 두 처방을 합방해서 이분한테 투약을 했는데요. 이분한테 투약을 하고 빠르게 다행히 효과가 나서 다음날 엑스레이를 좀 찍어봤더니 장폐색이 딱 풀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제가 회진내에 가보니까 복통이 상당히 극심해서 온몸에 아주 땀이 날 정도로 복통이 심했던 분인데 장폐색이 어쨌든 풀려서 그런지 복통도 급격하게 호전이 돼서 복통이 거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변을 잘 못 보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음날 대변을 2번을 아주 다량으로 보셨다는 거예요. 그 뒤로는 몸이 너무 가벼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소화불량도 많이 해결되고 식욕도 없었던 게 변이 풀려서 그런지 식욕도 많이 호전되셨어요.
이분 같은 경우는 거의 일주일 동안 식사를 거의 못했습니다. 식사만 하면 너무 배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증상 때문에. 제가 인상이 깊었던 거는 보호자분이 제 진료실로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너무 저에게 감사하다고 연신 얘기를 하시면서 환우분이 이제 식욕이 좀 돌아왔다 하셔서 바깥의 음식으로 삼계탕을 이렇게 사오셨는데 환자분이 뼈까지 다 발라서 그 한 마리를 다 드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전혀 그럴 수가 없었던 분이 그렇게 되셨다는 거죠. 사실 그 표현이 얼마나 좀 제 입장에서는 마음에 터치가 되든지 환우분이 식사를 전혀 못했는데 식사를 한 그릇을 뚝딱 할 수 있었다고 보호자분이 거의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했던 그런 장면이 지금도 선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뒤에는 거의 복통이 있지 않았고 장마비나 이런 게 나타나지 않아서 중간중간에 변비 경향이 있을 때 역시 동일한 데시오타이라는 약을 한약으로 처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학병원에서는 절대 한약을 먹지 말라 해서 아예 한방치료 생각도 안 하셨는데 실제로 복통과 장폐색으로 의과치료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런 한약이 도움되는 한약이 있다는 것을 너무 알았고 또 장폐색도 풀렸고 복통도 해결되고 식사도 너무 잘하게 되니까 환자분이 상당히 신뢰를 많이 가지셨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식사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큰 변화죠. 그래서 제가 삼계탕을 저도 역시 간혹 먹게 되는데 삼계탕을 먹을 때마다 이 보호자가 했던 말이 많이 기억이 나는 그런 사례입니다. 장폐색이라는 증상을 여러분들은 잘 못 느끼시겠지만 저처럼 급성기 암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는 많이 도움을 드리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장폐색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오랫동안 누워 계시거나 계속 마약성 진통제를 쓰고 구토하고 설사를 오래 하다 보면 장이 이런 정해질의 문제라든가 여러 이유로 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장이 꽉 막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청진을 해야 어느 정도 장음이 안 들리면 그때 이제 비로소 아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물론 엑스레이를 찍으면 좀 더 정확하게 알고 더 자세하게는 CT를 찍어봐야겠지만 음이 안 들리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이런 장폐색을 풀어주는 한방 치료가 있다는 거 하나만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환자분의 삶의 질이 상당히 높아지고 만약 장폐색이 계속되면 나중에 항암도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것처럼 암 환자분들이 겪는 고통 속에서도 작은 회복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계속 실제로 도움되었던 여러 사례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